근데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예금 적금 같은 거 하시다가, 이게 도대체 이자가 이게 뭔가, 현타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주식으로 넘어오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돈을 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는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의 돈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늘려가는, 그러니까 투자금을 늘려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늘려가는 결정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첫 번째는 하다가 물려요. 뭐 내가 이제 주식을 샀는데 그게 주식 물린 거예요. 그래서 물려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물타기. 여기에 이제 돈을 조금 더 길어와서 여기다 돈을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넣어보면은 현재 뭐 마이너스 30% 40%였던 게 마이너스 15% 10%까지 이렇게 좁혀지게 되고, 조금만 오르면 다시 본전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오르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돈이 자연스럽게 증액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초심자의 행운일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일지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일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벌립니다. 이게 예상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나름 센스가 있어서 하다 보면은 수익이 막 잘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1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갖고 할 게 아니네, 돈을 더 넣어야겠다, 적금 깨고 넣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증액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투자 클럽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함께 하셔서 매매를 따라오시는 그런 초심자입니다. 이분은 뭐 그동안에 주식을 오래 한 분이 아니라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고 클럽에 바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분이 클럽에서 이제 매매를 따라가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났어요. 그래서 잘 나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예금 적금 했던 거 참 되게 부질없게 느껴지네요. 그동안 그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적금 깨서 주식 증액을 하려 그러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식을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주식 늘려야죠 라고 말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회원님 주식 자금 늘리세요 라고 안 하고 이제 다른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금을 늘릴 때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과정에서 늘려야 좋은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시 좀 얘기를 돌려서 주식 금액을 늘리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물타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게 물려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추가적으로 넣는 행위를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길게 얘기할 게 없이 제가 예전에 이제 몇 차례 영상에서 물타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물타기라는 제목으로 영상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왜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지, 물타기를 하다가 어떤 식으로 주식이 끝이 나고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 영상을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물타기는 위험한 겁니다 라고 이제 막 말을 해도요, 사실 물타기를 되게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분이 없어요.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찝찝한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그 마치 막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막 물타기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잔소리하고 본인이 많이 이제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좀 통제할 생각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타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하다가 잘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든 뭐 내가 단타를 쳐봤더니 뭐 재능이 있는 것 같든 뭐 잘 돼서 수익이 막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증액을 하는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잘 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될 때 주식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이란 게 나는 좋은 걸 바라보고 시작을 했지만 뭔가 좀 나비 효과적으로 안 좋은 이펙트가,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잘 되는 상황에서 주식 금액을 늘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주식시장이 타이밍이 좋을 때 들어와요. 사실상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찍어서 막 모든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화랑기,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특정 질병, 그 질병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저점을 막 갱신하고 있어서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비상식적으로 빠졌다, 이제는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되게 저점이어서 위치적으로 되게 좋고 탄성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모멘텀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중간하게 이게 높은 데인지 낮은 데인지 모르겠고 그냥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는 그냥 용기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뭔가 이제 주식을 해야 될 강력한 동기가 있을 때 주식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동기가 살아있는,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 순간만큼은 주식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일 거고, 그때 주식을 시작한 분들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수익을 맛보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근데 그 수익이란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쉬운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그때 열심히 증액을 해서 그래, 내가 지금은 100만 원으로 했지만 야, 이거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조금 깨작깨작거릴 게 아니네, 1000만 원으로 하고 2000만 원으로 하고 3000만 원으로 하면 이건 나한테 정말 큰 기회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가 가진 돈을 몰빵을 하기 시작하고, 몰빵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넣는 행위들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또 이제 행복하게도 돈이 더 많이 벌리겠죠.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이라는 거는 투자 금액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뭐 맞냐 적냐 별개로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내가 걷어들이는 수익 금액이 절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야,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다 보다는요, 사실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 70-80% 정도 되는 상당 부분의 기간은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5대5의 비율로 좋은 시장, 나쁜 시장, 화랑기, 불황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진짜로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나는 그런 되게 좋은 장이 오거나 되게 좋은 타이밍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함부로 증액을 한 사람은 힘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냥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겠거니 하는 그런 착각만 가득한 상태인데, 그럴 때 투자 금액을 막 늘려가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적금 깨고 1000만 원으로 하면은 수익금이 10배잖아.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시장이 조만간 도래해요. 그 조만간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투자 클럽을 하고 있고, 이 투자 클럽 안에서는 정말 잘하는 분이 투자 관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회원분들은. 근데 그 따라오는 분들이 그 되게 좋은 시장에서 따라오다가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투자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이런 거랑 별개로 그 흐름이 달라지면서 수익금이 줄어든다든가 손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심지어 누군가한테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주식 투자가 서툰 분들, 투박한 매매를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 누구한테 믿을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려워진다. 그때는 진짜 심적으로 견뎌내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 심적으로 견뎌내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진짜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건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좋았던 상황에서 돈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투자금을 이만큼 켜놨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요,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회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또 택하는 방법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또 돈을 길어오는 거예요. 또 돈을 길어오고 여기다가 넣고. 돈을 길어오고 길어오다가 안 되면은 뭐 합니까?
신용 쓰는 거죠. 담보 받아갖고 대출 받고 막 그냥 이 빚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미수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반대매매 맞고,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안 좋아지는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서 더 무리를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실력도 없고 자기 자만으로만 주식을 하고 있는데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는 돈을 계속 길어오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고요. 매매 자체를 그전에 안 하던, 그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승산이 있는 건강한 매매를 했는데 갑자기 막 테마주에 들어간다던가 단타를 한다던가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매매도 되게 여유 있게 해서 되게 결과도 괜찮게 나요. 근데 여유가 없는 분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 내가 당장 벌어야 돼, 당장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 생활비 써야 돼, 당장 벌어서 빚 갚아야 돼, 이런 분들은요, 매매 자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로 무리한 매매를 계속 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결과로 들어서게 되는데, 왜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주식을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했던 분들이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주식으로 좀 용돈 좀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잘 되네? 잘 되니까 좀 한번 크게 베팅해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안 되는 시장에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충분히 좋은 시장인데도 계속 무리한 매매를 하다가 내동매매하고 테마주 사고 막 그러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하염없이 손절하고 하염없이 물타기 하면서 마이너스만 깊어지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의 발목을 찍듯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 어디서 봐, 저희 투자클럽에 오는 분들 보면은 되게 많이 그런 분들이 와요. 그래서 저 이제 어떡하죠? 이제라도 좀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제가 지금 물린 종목이 이렇게 막 몇십 개 있는데 이거 이제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물린 종목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는 그러지 말아라, 함부로 증액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나는 조그만 돈으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솔루션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증액을 하고 싶을 때는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투자클럽에서도 적금 깨고 지금 증액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그 회원분께도 똑같은 이제 솔루션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이제 좀 있어요. 적금을 깨면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갑자기 증액을 해서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잘 되는 거니까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투자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그런 투자를 덜컥 하기보다요, 이 확보된 이 자금을 가지고요, 좀 쪼개서 우리 이제 용어로 보면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종목을 사 모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을 길게 보면서, 이게 장기 투자이기도 하고 분산 투자이기도 한 건데, 기간 분산이죠. 그렇게 쭉 나눠서 한 종목을 긴 시간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큰 수익까지 바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하는 와중에는 좋은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시장도 겪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주식의 변수를 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랬는데도 내가 어려운 시기 겪고 좋은 시기 겪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서 스윙을 한다던가 뭐 단타 자금을 늘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세우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생기고 많은 리스크가 중간중간에 산재해 있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를 다 경험하고 변수를 최대한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솔루션을 찾아가면서 증액을 하는 거랑 그냥 좋을 때 덜컥 들어가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빌드업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제 지금 보시는 이 채널에서 예전에 제가 셀프 펀드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초심자들에게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매매 방식이 있거든요. 셀프 펀드, 그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또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니스트님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분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고 1,000만 원만 가지고 주식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어니스트님이 빌드업 매매랑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리고 여기 본문 하단에다가 설명란에도 링크를 좀 걸어두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좀 보시면서 이 빌드업 매매라는 거를 좀
나의 그 완충지대로 삼아야겠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산, 내 주식 자산을 꾸려나가야 되는지, 주식 계좌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 빌드업 매매가 조금 힌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주식 금액을 늘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요, 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돈을 계속 넣는 행위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어쨌든 물타기가 됐든 불타기가 됐든 잘 돼서 넣든 지금 제가 말한 뭐 빌드업이든 돈을 계속 넣는 거죠. 투자 금액을 계속 키우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투자 금액을 늘리기만 해서는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거를 좀 찾아가지고 돈을 뭐 써본다던가, 아니면은 수익이 난 걸 좀 따로 빼가지고 다른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방안을 모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돈이 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들어가는 거 말고 빠져나오는 것까지도 좀 같이 이게 적용이 돼야, 그게 이제 그 돈이 진짜 내 돈이지. 계속 여기 주식에다가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건 진짜 그냥 사이버머니잖아요.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주식을 해서 수익금이 나면요, 그거를 이제 복리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 돈을 이제 늘려나가는 생각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뭐 수익이 났든 뭐 손실이든 뭐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좀 돈을 빼서 이 계좌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투자금을 늘리는 것 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덜어내는 것도 생각을 하자. 근데 덜어낼 때 손실 상황에서 덜어내면 기분 더럽잖아요. 진짜 그냥 그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덜어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현 수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현 수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주식을 좀 하고, 그러니까 무작정 장투해서 뭐 먼 날 20, 30년을 대비해서 돈을 계속 꼬라박는 것만 하는 거는, 그건 진짜로 그냥 장기간의 도박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 채널 아까 언급을 했는데, 그 채널에 가시면은 이제 저랑 어니스트라는 분하고 같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 주식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이 매매 그리고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좀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투자 클럽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오시면은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식 계좌를 관리하고, 이 관리하는 요령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어떤 식으로 손실 관리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직접 따라하면서 배우고, 모르는 것도 뭐 질문하면서 배우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마련해 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시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항상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그런 관련된 것들 링크를 좀 걸어 놓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서 저희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지를 보시고 그러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